3.1혁명 105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네안데르 탈인이요. 왜 망했다고요? 맞아요. 소통을 못했기 때문에, 고립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호모사피엔스는요, 소통해야 돼요. 잘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요, 자, 고구마 제로. 근데 제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3.1혁명 106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우리 인문학 강의에 매우 중요한 3.1절입니다. 여러분, 3.1절이 아니라 3.1혁명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이젠 아실 때도 됐습니다. 그렇죠?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 반포하신 날입니다. 자, 그러면요, 질문 드립니다. 한글은 1. 세종대왕 혼자 만드셨다. 2.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과 만들었다. 3. 세종대왕은 지시만 하고 밑에 사람들이 만들었다. 뭐 같습니까? 그쵸. 이제 아셔야죠. 이제 설문조사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무식하게 대답해요. 아니에요. 세종대왕이 몸소만 혼자 만드셨어요. 거의 혼자서. 집현전 학자들도 아니고 지시만 한 것도 아니에요. 혼자 잘 만드셨습니다. 자, 개천절은요, 임시정부가 건국기원절 고조선 건국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광복절은 광, 영예롭게, 복, 회복한 날입니다. 해방기념일이 정확한 의미입니다. 이게 1946년 8.15 해방기념일을 맞어라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썼습니다. 즉 8.15를 광복절이 아닌 해방기념일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리고 제헌절, 말 그대로 헌법을 만들어 발표한 날. 그리고 3.1절은 3.15는 기념일. 이상하죠? 이상해요. 다른 날들은요, 다 이름만 들으면 뜻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날인지 이름에 들어있는데 3.1절은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3.1절을 1949년 국경일 제정에 관한 법률안, 그때부터 3.1절이라고 부른 거예요. 누가? 이승만, 이 나쁜 놈이가요. 이승만은 왜 3.1절이라고 불렀을까요? 이름을 안 넣어요. 즉 의미를 축소하려고 한 거예요. 의미를. 다른 데는 다 이름에 의미가 들어있는데 3.1절은 의미를 넣지 않고 숫자만 넣어놨습니다. 자, 이거는 1920년, 즉 임시정부 1년, 1919년 3.1운동을 통해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대한민력, 그 임시정부에서 만든 우리나라 공식 달력입니다. 여기 보면 3.1절을요, 3월 1일이 독립선언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3.1절이 아니에요. 3.1절의 의미는 독립선언일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승만이가 지가 독립세력과 뿌리가 약하니까, 지가 친일파들 데리고 정부를 꾸려야 하니까 독립기념일, 독립선언일이 아니라 3.1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1920년 임시정부 발행 대한민력에 보면 3월 1일은 독립선언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문서는요,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정의 역사적 의의,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쓴 논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요, 김인현 3.1혁명이라고 부르자 유진호 및 공동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김인현 3월 혁명이라고 부르자 윤치영 외 10명의 국회의원이 했어요. 그런데 혁명 말고 항쟁으로 하자 조국현 독립제사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직 이승만이 독립운동이라고. 그래서 독립항쟁도 아니고, 그리고 혁명도 아니고, 그냥 운동이에요. 무슨 원어적으로 운동입니까? 뭐 독립 스포츠입니까 이게? 목숨 걸고 독립혁명 항쟁을 했는데 이걸 운동으로 낮춰버린 게 이승만입니다. 자, 미국 한번 볼게요. 미국 독립기념일은 76년 7월 4일이에요. 이때 13개 식민지 대표가 영국으로 독립을 결의했고 대륙회의에서 독립선언문을 승인한 날. 좀 멋있는 말로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도 안 멋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읽은 날인데 단 지도자 13명만 모였어요.
자, 이게 미국 전체 주 모습이죠. 이쪽 서부에 동부에 일부 주. 미국 면적만 보면 전체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이 인간들이 모여서 13명이 모여서 읽은 날을 미국은 지금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원래 이게 맞아요. 이게 독립회의 모습이에요. 대륙선언문, 참. 우리나라 한번 볼게요. 3일 독립기념일은요. 1919년 3월 1일 지도자 33명은 태화관에서 선언서를 낭독하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 200만이요. 200만. 당시 인구가 지금의 반도 안 돼요. 근데 200만이 모였어요. 더 중요한 거. 전국 220개 시군 중 211개에서 동시에 만세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즉 미국은요. 이 전체에서 요만큼만 아주 동부 일부 지역만 지도자들만 했는데 우리는 전국에서 전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일어났다고요. 이게 국사편찬위에서 발간한 전국의 독립운동 및 시위 건수예요. 경상도 258건, 전라도 80건, 충청도 201건, 서울 경기 397건, 강원도 79건, 황해도 117건, 평안도 260건, 함경도 141건, 국외 99건.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독립 항쟁을 많이 했다고요. 일제에 맞서 시위를 벌였다고요. 그런데 3.1 운동이라니요. 3.1 절이라니요. 이승만 정말 나쁜 놈입니다. 이때 희생자가 무려 7, 8천 밝혀진 것만요. 밝혀진 것만. 그리고 수감자는 약 5만. 전국의 교도소들이 미어 터졌죠. 그리고 이 3.1 혁명 이후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고민합니다. 우리 독립선언을 했잖아요. 독립선언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독립됐는데 그러면 나라 꼴을 갖춰야죠. 형태를 맞춰야 되잖아요. 자, 우리 국호를 뭘로 할까? 당연히 이제 일제가 우리 주인 아니에요. 그리고 더 이상 고종 황제 역시 우리 주인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주인은 누구냐? 우리 스스로다. 민이다. 민. 대한제국이 아니라 조선징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황제가 아닌 우리 백성이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멋진 국호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왕조 국가에서 봉건주의를 넘어 민주공화국으로 발전하는 그런 아주 좋은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민이라는 백성 기억나십니까? 인문학 강의 했었죠. 이 한자는요. 고대 중국에서 노예들을 한쪽 눈을 창으로 찔러서 멀게 했어요. 그래서 이 단한자를 만들어서 노예로 부렸습니다. 도망 못 가게. 딱 겉으로 표시 나게. 그 창을 눈으로 찌르는 형상에서 백성민이 나왔어요. 즉 낮은 자, 피지배자, 노예 이런 사람들. 그래서 민의 반대가 바로 황, 제, 왕, 군, 신, 관, 리, 사로 되어 있어요. 즉 모든 기득권, 계급들을 다 민의 반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 민이 주인이다. 황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리도 아니고 사도 아니고 민이 주인 되는 나라. 민주공화정. 기억나시죠? 민주정과 공화정.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 프리기아 모자 노예들이 해방했을 때 하는 거. 이 민주공화정을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임시정부에서는 만들길 원했습니다. 그 이름을 먼저 딱 박았어요.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그 민이 바로 민이 낮았던 민이 주인이 됐죠. 그 주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교육이에요. 교육. 처음 한 게 학교를 세운 일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 말고 왕의 아들 세자라고 하죠. 세자. 왕세자들은요 어마어마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주권자로서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제일 처음에 세운 게 평양 대성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세운 게 바로 신민회. 이승우, 이동희, 이동영, 전덕기, 김구, 유동일, 이가, 문일평, 차이석, 윤치호, 조정환, 노병희, 안창호, 양기탁, 이동희 등등 만들어서 이제 이 나라의 주인 된 그 국민들을 교육하자. 백성들을 교육하자.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스스로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우리
그 주인들을 깨우자, 계몽하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민회, 신혁당, 임시정부, 공화정치에 눈뜨다. 신민회의 국가건설사상 공화제를 향하여, 공화제가 뭐냐면요, 리퍼블릭이에요. 즉 민주정은 백성이 주인인 나라예요. 근데 공화정은 그 백성이 주인이 되어서 공화,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모든 사람들을 위한 권력, 정치를 하는 게 바로 공화정이에요. 누구 한 사람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지 마누라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 그게 공화정이에요. 민주공화정이 되려면 백성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무식하면 또 윤석열을 뽑는다니까요. 그래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자, 대한독립만세 기억나시죠? 이게 3.1운동 때 구호였어요. 어마어마한 구호입니다. 만세는 만년 동안 건강하라 해서 황제에게만 쓰는 거예요. 중국 황제에게만. 그리고 천세는요, 1000년 동안 건강해라. 황태자나 왕. 그래서 우리나라 세종 왕이잖아요. 대왕이지만 왕이잖아요. 세종 전하 천세라고 해야 맞아요. 그런데 고종 황제가 조선을 대신해서 대한제국을 수립합니다. 그 후로 신하들과 백성들이 고종 황제 만세, 대한제국 만세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세를 영어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Long live the king. 왕아 오래 살아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독립 만세잖아요. 대한독립 만세가 황제, 왕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국민을 위한 나라가 만세, 만년 동안 지속돼야 된다, 오래 돼야 된다. 그 포인트가 뭐라고요? 바로 교육이에요. 우리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1 혁명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전 국민들이 민주국가로 독립을 심어줬어요. 아, 이제 우리가 주인이구나 알게 되었고요. 일제가 큰 충격받고 무력으로 통치하다가 문화 통치로 부드러워져요. 근데 이게 더 나빠요. 그래, 이름 바꾸자, 이름 바꿔, 알았지? 나라 니네 말 쓰지 말고 우리 말 써. 더 나쁜 거예요. 그리고 중국, 소련, 미국 등 강대국에게 독립 의지를 표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느냐? 현재 오키나와 아시죠,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오키나와는 일본보다 필리핀이나 그쪽에 더 거리가 비슷해요. 그리고 원래 오키나와는 옛날에 류우국이라는 독립된 국가였어요. 일본이 아니었어요. 류국이었어요. 자기네 문자도 있었고 독립된 나라였는데, 이 일본 새끼들이 우리나라 먹기 전에 류국을 먼저 먹어요. 그랬더니 이게 되네?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먹은 겁니다. 그렇게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일본이 패망한 후에 강대국들이 모여서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 회의에서 류국은 뭐 원래 일본 거 아니었어? 니네 일본 먹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요, 우리나라를 그냥 뭐 마음대로 해라, 일본 먹어라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국만이 뭐라 그랬느냐? 야, 얘네 진짜 열심히 했어. 중국은 알잖아요.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대부분 거기 있었으니까. 진짜 열심히 해서 안중근, 윤봉길 이 젊은 사람들이 중국 100만 대군이 못한 걸 해냈거든. 얘네는 독립 의지할 수 있어. 야, 얘네 3.1운동 때 니네 못 봤지? 어마어마하게 독립운동 열심히 한 나라야. 독립시킬 자격이 있는 나라야 라고 이야기해서 결국 우리나라 독립이 됐어요. 이 3.1운동이 결코 3.1 혁명이, 3.1 항쟁이 실패한 게 아니라고요. 이걸 통해서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또 우리나라가 독립할 의지가, 자격이 있음을 만방에 확인시켜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신문들 보세요. 세계 언론들을 주목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뉴욕, 워싱턴 DC,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러시아 모스크바, 브라질 상파울루, 싱가포르 등등등등 세계 신문의 일면을 장식합니다. 여러분, 작년에도요, 우리나라가 세계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바로 그 어려운 걸 윤석열이 계엄을 하면서 해냈죠. 아주 망신스러운 일면입니다. 빨리 탄핵시켜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자존심을 회복하죠. 하지만 100년 전 이 3.1 혁명 때는요, 이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독립 선언을 했으니까 다음은 당연히 정부를 만들어야죠. 꼴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정부를 만듭니다. 그게 뭐죠? 임시정부예요. 우리나라와 각 국외의 여러 정부들이 생겨요. 그중에 그걸 통합해서 한성정부라는 거를 우리나라에 세웠는데 그게 나중에 망명간 게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그리고 정부를 세웠으니까 그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919년 임시정부가 세워진 후에는요. 독립운동이 아니에요. 독립운동이 아니라 독립전쟁이라 그래야 맞아요. 안중근 의사도 윤봉길 의사도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인으로서 너희 군인을 전쟁을 한 거다. 비록 일대 다수에게 난 전쟁범이다. 전쟁포로서 대우를 해다오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어떤 병신들이 김구 선생님조차 테러리스트라고 부른 사람도 있어요. 무식해서 그래요. 정말 배워야 되고 안 되면 좀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국, 인도, 대만이 큰 영향을 받습니다. 중국 오사운동의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인도 초대 총리 네루 이 사람은요. 간디 친구예요. 이 네루가 우리나라 3.1 항쟁 독립운동 한 거 보고 이거구나 라고 해서 인도에서도 독립이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는요. 혁명 왕의 목을 따고 100주년 기념으로 에펠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독립 100주년 기념해서 자유의 여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는요. 더블린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100주년 영국을 이긴 날 더블린 첨탑을 세웠어요. 질문 드립니다. 우리나라 2019년 3.1 혁명 100주년 기념 때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의 안 했어요. 왜냐? 이렇게 에펠탑 세우고 자유여신상 세우려면요. 최소 10년 이상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10년 이상 무언가를 준비할, 특별히 독립에 관련해서 그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왜냐? 친일 청산이 온전히 안 됐거든요. 아직도 곳곳에 기득권 세력이 남아있고 지금도 친일을 부르짖는 인간들이 있고요. 친일이 아니라 정확히 매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우리 교단에서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라는 걸 시작하고 자료를 배포합니다. 그래서 이 3.1운동 때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는지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공식 자료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 이문학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3.1 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그래서 이 표지 기억나십니까? 3.1 혁명 102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표지입니다. 한소리가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한소리가 이렇게 디자인을 잘해요. 정말 쏙 마음에 드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요것도 한소리가 한 겁니다. 3.1 혁명 104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표지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3.1 운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소리가 이해를 했나 봐요. 3.1 왜 인문학 강의를 했는지 이렇게 표지를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두둥 이건 3.1 혁명 105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퀄리티가 뭔가 달라졌죠. 모르는 우리가 봐도 알겠죠. 바로 현직 디자이너 혜성이가 가담했습니다. 물론 한소리도 잘했지만 그래도 레벨이 다른 게 보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3.1 혁명 106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다음 주부터 이어집니다. 윤석열차 보이죠? 범죄인 아이마스크 딱 씌우고 밑에 써 있습니다. 또 속으시겠습니까? 그 밑에는요. 아마 100년 전 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고요. 그 위에 감동받았어요. 빛의 혁명. 응원봉 들고 이번에 나왔던 그 젊은이들의 모습이 딱 각인되어 있어요. 한소리 아이디어고 역시 혜성이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인문학 강의를 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강의도 제가 6번째 하고 있어요. 왜 하고 있느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좋고 교회 다니는 거 좋고 다 좋은데 무식하면 당합니다. 무식하면 또 윤석열 뽑고요. 무식하면 또 속아서 박근혜 뽑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식하지 않도록 100년 전에 우리
독립운동가들께서 학교를 만들고 시민회를 만들어서 계몽하고 깨웠던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인으로서 권리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 평안이 임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분들 유식해지셔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